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럽의 재무장 문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어떻게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지 여러 기사들, 특히 피내셜 타임즈, FT, 뉴욕 타임즈, NYT 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군비 경쟁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나 속도, 또 이게 장기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갑자기 군비 증강의 속도를 내는 걸까요? 역시 러시아 위협이 제일 큰 이유겠죠? 그게 핵심이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위협이라는 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 힘으로 안보를 지켜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진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계속 방위비 늘리라고 압박했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FT 보도를 보니까 유럽 전역에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새로운 방산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전쟁 이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라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FT가 위성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유럽의 한 37개 기업 150개 시설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그 조사 대상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신규 공장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막 확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유럽이 사실상 지속 가능한 전시 체제, 거기에 준하는 산업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신호예요. 심지어는 농지나 아니면 원래 자동차 만들던 공장 부지 깨지 방산 시설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와, 농지요? 그럼 구체적인 기업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독일 라인메탈하고 헝가리 N7 합작 프로젝트가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에 탄약이랑 폭발물 공장으로 전환된 시설인데요. 특히 그 핵심적인 155mm 포탄 있잖아요. 그 생산량을 2022년에는 연간 한 7만 발 정도였는데 2027년에는 이걸 110만 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라인메탈은 아예 그 폭스바겐에 안 쓰는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을 정도로 생산 확대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가요?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드는 독일 MBDA나 아니면 영국의 큰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즈 같은 곳들도요? 그렇습니다. MBDA 같은 경우도 나토 회원국들이 주문을 엄청나게 하니까 생산 시설을 늘렸고요. BAE 시스템즈는 올해 말에 새 시설이 가동되면 155mm 포탄 생산 능력이 기존의 무려 16배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 16배요? 와.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폭증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EU 차원에서는 좀 어떤가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EU가 그 탄약이랑 미사일 생산의 병목 현상이 심했거든요. 이걸 풀려고 ASAP, 그러니까 탄약 생산 지원법이죠. 여기에 5억 유로를 긴급 투입했어요. 라인메탈도 이 지원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 3월에 EU가 2030년까지 방위 산업에 총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300조 원이죠. 이걸 쏟아붓겠다는 장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300조. 나토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그 방위비 지출 목표를 꽤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맞아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늘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5%요? 네, 5%. 이게 사실 엄청난 목표치입니다.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유럽 스스로가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절감하고 내린 결정으로 봐야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쵸. 물론이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이 정도 예산 규모면 내수 주도 성장을 통해서 유럽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낡은 장비들 교체해야죠. 재고도 다시 채워야죠. 또 유럽산 장비를 우선 구매하자는 원칙 같은 것들이 제조업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 방위비에는 단순히 무기 구매뿐 아니라 기반 시설 투자도 포함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무기 숫자만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유럽의 안보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FT도 분석하기를 유럽이 지속 가능한 전시 체제를 위한 산업 기반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재무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고요. NYT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럽이 혹시 모를 미국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자력 생존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유럽은 지금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또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방위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안보 전략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비 증강 그 이상입니다.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에도 아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거의 지속 가능한 전시경제 체제에 가까운 그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설령 자국 영토에서 정말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